여기 부산 경제가 세상 최악 실체인데 부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릴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창조 경제론 때문에 좀 시끄럽죠, 그죠? 그래갖고 뭐 창조 경제 한다고 뭐 몇십 조, 몇백 조인지 투자한다고 지금 140조 원인가 5년간 한다고 이제 발표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창조 경제, 이게 창조 경제를 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조 경제론이라는 건 불확실하지만 창조 도시론이라는 건 있어요. 창조 도시. 창조적 계급론, 창조적 계급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의 리처드 슬로리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도산에 검색하셔서 창조적 계급, 창조적 도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포털에. 그러면 그 소개가 나올 거예요. 부산이 발전하려면 그 다양성을 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일도 내부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 속에서의 경쟁을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 부산이 나아갈 길도 다양성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이 교수가 그 하이테크놀로지 집적도 연구를 원래 하던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하이텍 집적도가 제일 높은 도시들을 조사를 해서 일람표를 만들었어요. 하이텍 지수라는 것은 거기 사는 주민들 중에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몇 개가 되냐 뭐 등등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하이테크놀로지 지수 조사를 했는데 그 순서를 쭉 뽑아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 원래 관심은 왜 어떤 지역은 번영하고 어떤 지역은 침체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이게 이제 경제지리학 연구라고 하는 건데요. 왜 어떤 지역은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어떤 지역은 몰락하는가. 그래서 하이텍 지수를 쭉 집적해 보니까 하이텍 지수가 높은 도시들이 다 번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그죠? 하이텍 지수가 높으면 당연히 번영하는 거죠. 근데 동료 교수가 와서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 참 이상해, 신기하네 그래요. 왜? 저 옆에 사회학과 교수가 뭐 도시 연구를 하는데 거기다 무슨 순서 리스트를 뽑아놨는데 이거 그거 비슷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연구야? 그래서 가봤더니 그 게이 지수. 그러니까 그 도시의 주민들 중에 동성애자의 구성비를 각 도시별로 조사를 해서 그 순서를 뽑아놓은 거예요. 싱크로율이 80~90%가 돼요. 일치도가.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왜 하이텍 지수가 높은 도시가 게이 지수가 높을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게이 동성애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 많나? 그 조사해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어떤 제3의 요인 때문에 그 지역에 하이텍 지수와 게이 지수가 다 같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이 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일로 끌어당겼냐 봤더니 그게 다양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은 최종적으로까지 차별받는 집단이에요. 문화적으로. 이 동성애자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최후까지 남는 소수 집단입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어디에 살지를 결정을 할 때 뭘 기준으로 보냐 하면, 얼마큼 차별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느냐를 가지고 지역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어떤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동성애자들을 크게 차별하지 않고 잘 품어준다는 뜻이에요. 동성애자를 적게 차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소수 집단에 대해서 다 포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최후까지 차별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왜 이 지역이 하이텍 지수가 높을까? 봤더니 창조적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부르주아지, 프롤레타리아트 이게 아니고 창조적 계급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게 이제 IT, CT, Cultural Technology, 그러니까 문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IT 기술자뿐만 아니라 특허 소유자, 방송 엔지니어, 연예인, 영화배우, 작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기가.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모였을까 봤더니 자유로운 곳이. 자유로운 곳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창조적 계급에게는 밤생활이 중요하대요.
노동시간이 짧아요. 자유롭고. 그 때문에 퇴근 후에 밤 시간에 자기 자신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그리고 현대적 보헤미안들의 아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문화 인프라가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인프라는 어떤 지역에 잘 되어 있냐? 온갖 다양한 요소들이 다 록밴드가 공연하는 공연 술집이 있는가 하면 재즈바도 있고요. R&B 술집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음악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창조적 계급이 모이는 곳에 기업이 설립되고, 그러니까 기업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 지역에 몰리면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따라 사람을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따라 자본이 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진 계급이 창조적 계급. 그래서 어느 지역이 번성하려면 창조적 계급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도록 그 지역의 인프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게 다양성이에요. 코드가. 지금 부산에서 제일 번성하는 지역이 해운대죠. 부산 안에서도 왜 사람들이 해운대를 갈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서울 사람들이 해운대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무지하게 자유롭대요. 느낌이. 그래서 해운대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특히 밤 생활이 좋잖아요. 낮에는 해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산 전체가, 부산은 경상도의 다른 지역 혹은 호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포용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그나마 대구하고 비교하면 좀 낫거든요. 저는 부산이 이런 면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이 도시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고 경부선의 출발지고 제1의 항만이 있고 밖으로 대양으로 열려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이 한 지역으로서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는 일은 내부에서 온갖 종류의 다양성을 품어주는 일이다. 이게 창조적 도시론이거든요. 창조적 도시에 관한 거.